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021학년도 겨울 계절학기 한글 맞춤법과 국어 능력을 수업하게 된 정종수입니다. 이 수업을 신청해 주셔서 되게 대단히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 계절학기도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계속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장비 보안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수업에 계속 그 여러분들 그동안 이렇게 들어주셔서 많이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대면 수업 이제 그 위드 코로나 때문에 대면 수업과 같이 뭐 진행하는 뭐 그런 수업도 있습니다만 저희 계절학기 수업은 익히 아시다시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온라인 수업으로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뭐 하여간 뭐 여러분께서 많이 익숙해지시고 그다음에 이 수업이 좀 편한 면이 있으니까 겨울 계절학기에도 그 여전히 그 80명이나 되는 그런 그 엄청난 수의 그런 그 학생들이 또 지원 신청을 하셨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단지 이제 저희가 좀 그 녹화를 좀 수업을 하는데 그 아이 소리가 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좀 7살이거든요. 그래서 그 미운 7살이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조용히는 시킵니다만 혹시라도 그래서 밖에서 좀 떠들면 아이 소리가 좀 약간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뭐 그게 수업에 그렇게 방해되고 그런 정도는 전혀 아니시고 의식해서 듣지 않으면 거의 또 안 들리는 그런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하여간 어쨌든 좀 이렇게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소리 최대한 들어가지 않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교재 그 다운 받으셨죠? 오늘 그 두 가지 이제 그 수업 자료가 있습니다. 그 오리엔테이션 때 쓸 그런 수업 소개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우리 진짜 수업 이제 들어갈 우리 지금 저기 계절학기여서 원래 그 1교시 때는 보통 이제 여러분들 수업을 신청하실지 신청 안 하실지 오리엔테이션만 그거를 결정하기 위해서 오리엔테이션만 이제 진행을 합니다만 그런데 이제 그 계절학기는 아예 듣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이 수업을 이제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1교시부터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절학기는 좀 일반 그 수업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 일반 수업은 이제 그 수강 정정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수업은 이제 수강 정정 기간이 없기 때문에 1교시부터 바로 좀 수업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재가 이제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하나는 우리 수업 소개 오리엔테이션에 관련된 교재 종이 한 장짜리 그거 다운 받으시고요. 한 면짜리. 그다음에 그 종이 그 두 면짜리 우리 그 국어문 규정 그 강의 교재라고 그래가지고 국어문 규정을 총 이제 그 종합하는 그런 이제 교재가 있습니다. 그거 다운 받으시고 그 두 개를 통해서 오늘 수업을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오리엔테이션에 관련된 수업 그 소개 그 저 종이 다운 받으셨죠? 그거 뭐 하여간 뭐 종이로 보시든 하여간 뭐 PDF로 보시든 뭐 저기 PDF와 더블 그 한글 파일입니다만 하여간 어떻게 보시든 그 교재를 보시고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그 제 소개를 하자면 이제 저는 이제 국어국문학과를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 화용론, 의미론, 한국어 문법 이런 거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 제 전공도 그 하여간 한글 맞춤과 관련이 돼 있는 것입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제 경력 같은 것은 국립국어원에 이제 근무를 했었습니다. 국립국어원은 바로 그 한글 맞춤법 및 국어문 규정을 다 총괄하고 관리하고 제정하고 그러는 국가기관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근무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경력 덕분에 제가 이 수업을 또 맡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어문 규정에 관련된 책을 썼습니다. 책을 써서 그 책이 바로 여러분들의 이제 교재인데요. 그 교재가 벌써 이제 3,800원째 그렇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의 그 열화와 같은 이제 성원에 의해서 책이 좀 많이 이제 팔렸는데 하여간 감사드리고요. 그 교재가 하여간 뭐 저한테도 맞고 그다음 지금까지 이렇게 수업을 했을 때 또 학생들에게도 호응이 좋아서 그래서 이제 그 교재로 우리 그 쉬운 국어문 규정 문제집 있죠? 요 교재로 그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성신여대에서는 지금 이제 6년간 수업을 했습니다. 만 5년간 수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횟수로 6년간 그렇게 이제 수업을 2016년도 2학기부터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연락은 되도록이면 그 이메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js1031 그다음에 한메일.net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하여간 뭐 한메일 다음 거기에 관련된 거의 JS1031 이런 거는 되게 좀 옛날 그 아이디죠. 하여간 뭐 초창기 아이디인데 하여간 제가 그 다음에 거의 초창기 멤버입니다. 뭐 연식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좀 그 아이디 주소라고
아이디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자, 이거 어쨌든 저한테 이메일로 그렇게 보내주시면 이메일이 제가 기록에도 남고, 그 다음에 제가 이메일을 자주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로 그렇게 연락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목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목 소개는 이제 맞춤법 불패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춤법 수업을 설치를 하면 어떤 대학에 이제 설치를 하면 그 수업은 절대 폐강되는 일이 없다. 폐강되는 정도가 아니라 폐강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오히려 꽉 차가지고 그래서 매번 더 수업을 더 늘려줄 수 없느냐 이런 식의 좀 제가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한글 맞춤법을 많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이렇게 계절학기도 제가 계절학기 수업을 예전에 이제 2016년 처음 이제 왔을 때 했는데 그때 이제 5명이 수업을 들었어요. 9명 수업 들었습니다. 미안합니다. 9명. 9명 수업 들었는데 12명 이하면 폐강인데 그때는 이게 좀 필수 수업 비슷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 수업을 이제 들어야 그래야 졸업이 가능한 그런 이제 시기여가지고 어떻게 좀 교육 과정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9명 수업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80명씩 꽉꽉 채워가지고 그렇게 수업을 지금 하게 되었네요. 약간 뭐 항상 이렇게 만석이고 인기가 좋다는 것 그런 것 되게 약간 좀 저도 감사하고 약간 수업에 대한 좀 사명감도 많이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자, 약간 뭐 사람 수가 많아지면 저한테 뭐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강사료 똑같아요. 강의료 똑같고 그렇지만 뭐 듣고 싶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사람 적은 것보다 그래도 많은 것이 더 좀 수업이 지금 폐강되는 수업이 되게 많거든요. 많은데 하여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 수업을 한글 맞춤법 수업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여간 뭐 하지만 뭐 많다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좋은 건 없습니다. 좋은 건 없고 하여간 뭐 오히려 이렇게 사람 관리 때문에 좀 힘들어지고 이런 면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사람 수가 좀 이렇게 많으니까 수업 운영에 좀 협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교수를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약간 뭐 필요하다는 것을 다 한글 맞춤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으시는 거겠죠. 그런데 뭐 하여간 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방심하는 마음을 갖거나 뭐 그러진 않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하여간 뭐 국어를 여러분들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리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좀 온라인 수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온라인 수업이 이게 효과가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효과가 떨어지지 않고 제가 이렇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성적을 비교를 해봤어요. 오프라인 때 수업과 비교를 해봤을 때 성적이 오히려 좀 온라인 수업이 더 높아지더라고요. 수업을 두세 번 들을 수 있어서 아마 그런가 봐요. 그래서 약간 뭐 이 효과가 계속 이렇게 좀 이런 온라인 수업에서 지속이 될 수 있는 그런 이거 수업에 이런 수업 한글 맞춤법 수업이 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약간 뭐 맞춤법의 중요성 같은 경우에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영상이 발달했지만 그래도 문자 텍스트의 중요성이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카톡 많이 사용하시죠? 단톡방 이런 것도 많이 사용하시고 그래서 뭐 저희 제가 이제 대학생 때만 해도 당연히 이제 미래에는 글 같은 게 다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뭐 라디오 이런 거 없어지는 줄 알았고 오로지 영상으로만 그렇게 다 대화하고 영상을 보내고 뭐 이러는 것만 이제 살아남는 줄 알았는데 즉 말만 살아남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아직까지 문자 텍스트는 건재합니다. 건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지식이나 이런 걸 배우는 것은 대부분 다 영상을 통해 가지고 물론 이제 수업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게 많이 발달해 있죠. 발달해 있지만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그렇게 지식을 배우고 이러는 거는 다 문자 텍스트 책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아직까지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늙어 돌아가실 때까지 그런 것은 이제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다 영상으로 그렇게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이런 것 좀 문자 텍스트로 계속 배우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서로 소통하고 그러는 것 우리가 꼭 모습을 보여주기 싫은 때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톡방이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유지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라디오 같은 경우도 없어질 줄 알았는데 라디오가 멀티가 되잖아요. 들으면서 뭔가를 좀 할 수가 있으니까 뭐 영상을 보면서 뭔가 다른 거를 하기는 힘든데 그런데 들으면서 소리로 들으면서는 뭔가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어서 멀티가 되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생명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간 뭐 그 이런 그 문자 텍스트는 전혀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라든지 이런 걸 옮기는 것은 글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제가 약간 뭐 맞춤법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제 대학생들이잖아요. 대학교 4년 졸업하시고 나면 교양인으로서 글을 쓰고 책을 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들 그런 것들을 꼭 책으로 그렇게 옮기시기 바라고 하여간 여러분들 좀 그 수업의 좀 과제는 아닙니다만 하여간 여러분 평생의 과제 늙어 돌아가실 때까지 꼭 책 한 권은 내시고 그렇게 그 여러분들 알고 있는 지식을 좀 후세들에게 많이 전달하시고 그렇게 좀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그런 글을 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한글 맞춤법 및 국어 어문 규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문자 텍스트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한글 맞춤법도 결코 그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는다. 여러분들 늙어 돌아가실 때까지 이것은 계속 필요할 것이다,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맞춤법이 틀리면 기초 교양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인식이 있죠. 그래서 맞춤법 틀리면 무식하다고 그러죠. 흔히 무식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데이트 이제 끝나고 여러분들 혹시 이제 그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아주 그 이제 그 소개팅을 나가셨는데 뭐 소개팅이란 말을 좀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이제 나가셨는데 아주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재밌는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들어와서 단톡 카톡을 그분께 받았는데 그 내용이 완전히 한글 맞춤법 다 틀리고 그런 이제 그런 그 엉망인 그런 이제 문자를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분 다시 만나시겠습니까? 만나는데 아마 고민 생기실 겁니다. 이렇게 내가 무식한 사람하고 만나야 되나라는. 하여간 뭐 맞춤법은 기초 교양 중에 기초 교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뭐 맞춤법이 틀리면 교양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여간 맞춤법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하여간 이렇게 저 위에 기사가 있고 기사도 맞춤법 틀리는 경우 되게 많고요. 그래서 기레기라고 막 부르지 않습니까? 하여간 기자로서 이게 예전에 제 기자 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요즘 이제 온라인 저 신문사가 좀 많아지면서 그렇게 기자들도 많이 그걸 하게 되었는데 저 좀 많이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예전에 비해서 좀 수준이 좀 낮아진 것 같습니다. 맞춤법이나 이런 것 좀 시험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기자들이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맞춤법 및 띄어쓰기 이런 것들이 많이 틀리는 그런 기사문도 많고요. 그 아래 특히 댓글이 완전히 가관입니다. 댓글을 어떻게 이렇게 부끄럼 없이 이렇게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다 1, 2, 3등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아래 추천 댓글에 1, 2, 3등이 올라가는데 그 추천 댓글에 참 너무 이렇게 정말 맞춤법 많이 틀리고 엉망인 그런 글이 하여간 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뭐 이렇게 추천수를 올리고 막 이러는 거 보면은 하여간 저 같은 경우는 맞춤법이 틀려서라도 그렇게 추천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간 그런 것들이 다 버젓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 보면 하여간 옛날보다는 좀 이렇게 규칙에 대한 그런 좀 그게 약화되었다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약간 그 규칙을 좀 지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약화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맞춤법에 한해서는요. 그렇지만 이게 또 여러분들 그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일단 느끼시잖아요. 맞춤법이 맞냐 틀리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람을 좀 약간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러는 문제가 생기는데 사회에 나가면 뭐 댓글이나 이런 거는 뭐 누가 이렇게 터치를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만 여러분들 사회에 나가지고 뭐 보고서 제안서 이런 거 쓰실 때 맞춤법을 지켜주셔야죠. 그런 거 안 지키면은 뭐 완전히 이 사람은 실력 없는 사람으로 기본이 안 된 사람으로 그렇게 좀 인식이 되고 중요한 일이 맡겨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뭐 어쨌든 그 글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은 다 글 쓰는 사람입니다. 글이라는 거는 여러분들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직장을 취직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뭐 제안서를 쓰든지 뭐 보고서를 쓰든지 다 글과 관련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간 뭐 이런 것이 교양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그렇게 있고 그런 교양이 부족하다는 사람 축에 들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아마 이 수업을 신청을 하셨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3번 보시면 요즘 몰라서 틀리는 경우도 많고 오타가 너무 많죠. 그래가지고 기자도 심지어 틀리고 그 아래 댓글 가관이고 그래서 하여간 뭐 그런 것들이
좀 그 좋지 않게 보이고 하여간 뭐 여러분들 그런 이제 뭐 그런 글도 문제지만 여러분들 실제 사회생활 가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여간 한글 맞춤법이 국어문 규정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아래 이제 국어문 규정의 4대 규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자, 요거는 제가 이제 뭐 오리엔테이션 때 설명을 따로 이제 보통은 드려요. 왜냐하면 이제 이걸 듣고 그 다음에 그 수업을 신청하시기 때문에 저 수강 정정 기간에 또 수업을 신청하든지 아니면 뭐 드롭을 시킨다든지 뭐 이런 그런 이제 그런 것에 좀 지표가 되기 때문에 요걸 설명을 드립니다만 여기 국어문 규정 4대 규정은 우리 지금 이따가 제가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수업을 들어갈 거거든요. 그 수업 초반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수강 정정 기간이 없잖아요. 따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 내용은 우리 저 수업 들어갈 때 1교시 때 제가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바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소개는 평가는 중간고사 35%, 기말고사 35%.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다 OX 문제로서 그렇게 그 시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시험이고요. 35문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당 1점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내고 그렇지만 뭐 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뭐 한 문제 틀렸다고 제가 무조건 1점씩 깎고 뭐 그러진 않겠습니다. 그러진 않겠고 최대한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받아가셔서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비록 이제 교양 수업이긴 하지만 이 수업을 들으시는 즉시 여러분들은 저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간 제 제자가 사회에 뭐 점수 가지고 좀 나쁜 좀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저는 점수를 좋게 드립니다. 좋게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여간 어쨌든 중간고사, 기말고사 35점, 한 문제 35문제 35%이기 때문에 한 문제당 1점입니다만 꼭 그렇게 점수를 다 깎진 않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과제물 15% 있고 출석이 15%가 있는데 자, 과제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아래 과제물 국어문 규정 틀린 것 사진 및 캡처 30건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가져오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가져와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수정. 그래가지고 제가 이건 여러분들 날짜 1월 11일에 제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늦게 제출을 하시는 거니까 요거는 뭐 약간 거기에 관련된 이제 공지사항도 제가 따로 띄워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어 오시고 수정 틀린 것을 수정하시는 수정해 오시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국어문제 틀린 것 30개 가져오는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 간판이라든지 공문이라든지 게시물, 책, 방송 자막, 상품명, 제목, 노래, 영화, 드라마, 아니면 노래 가사, 현수막, 광고지, 뉴스 기사, 아니면 유튜브 자막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유튜브 자막도. 그런데 구독자 수 10만 명 이상 아니면 10만 명 이상 그 영상을 봤다든지 이런 것만 제가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워낙 유튜브가 그냥 뭐 사람도 안 듣고 뭐 이러는 거는 좀 그게 없기 때문에 좀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저 공적인 것이 아니라고 좀 인식이 들어서 10만 명을 그렇게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다음에 수업 자료 이런 것들 이런 것도 다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 틀린 것들 다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캡처하든지 30개 그렇게 모아오시고 틀린 것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뭐 사진 내에서 이렇게 수정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그 아래 사진을 보고 이거는 이렇게 고쳐야 되는데 아래 이렇게 글을 쓰셔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톡방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단톡방 같은 경우에는 이건 틀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단톡방은 안 되고요. 하여간 뭐 1월 1월 제가 10일이라고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1월 9일입니다. 1월 9일에 과제란 일요일입니다. 그때 24시 아마 23시 59분인가 뭐 그때까지일 거예요. 아마 제가 24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거기 과제란을 제가 만들어 놓을 테니까 거기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여간 뭐 그런데 한글 맞춤법 틀린 것
뭐 이런 것으로 검색어로 쳐가지고 그러면 또 아래 많이 떠요. 근데 그거 가지고 과제를 해오면 그건 너무 날로 먹는 거죠. 예, 너무 이렇게 쉽게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검색해가지고 하시는 것 그런 건 안 됩니다. 제가 과제를 많이 받아봐서 예,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한글 맞춤법 틀린 것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그렇게 그 검색어로 찾아오시는 것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유병재의 사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기 뭐 박진영 사진이라든지 이렇게 좀 주로 많이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한글 맞춤법 틀리는 것에 대해서 많이 사람들이 그냥 쉽게 찾아오는 그런 사진들이 있는데 예, 그런 거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예, 그렇게 찾아오지 마시고요. 좀 그래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한 땀 한 땀 공들여서 그렇게 좀 교재를 그렇게 좀 그 과제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그 과제 이렇게 올리실 때 그 HWP나 워드 파일이나 PDP, PPT 이런 거 다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하여간 다 묶어가지고 좀 올려주세요. 예, 이게 사진 하나하나 이렇게 올리시면 제가 너무 이렇게 하나하나 보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가지고 묶어가지고 그렇게 좀 저기 한 파일에 30개 사진이 다 들어가도록 그렇게 좀 물론 PPT 같은 경우에는 저기 뭐 그 슬라이드 하나마다 뭐 사진 하나씩 그렇게 올리셔도 괜찮고요. 하여간 어쨌든 그렇게 묶어가지고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제에 관련된 내용도 우리 공지사항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1년 그 쉬운 국어문 규정 문제집 요 한국 문화에서 나온 요 책 요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판이라고 써 있는데요. 요 2판 이렇게 파란색으로 된 겁니다. 자주색으로 된 책도 있는데 이렇게 파란색으로 낸 게 요게 뭐 자주색이나 파란색이나 이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요게 좀 더 이렇게 많이 오류를 좀 보완한 그런 책이니까 요 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문에서 나온 쉬운 어문 규정 문제집 제가 쓴 겁니다. 요거 교재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금요일 지금 수업이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에 수업을 할 때 오늘 수업은 제가 프린트물로 할 거고요. 프린트물 제가 우리 수업 자료에 올려놓은 프린트물로 할 거고요. 요 교재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주 월요일에 준비를 못 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그 앞부분에 좀 약간 요 책 앞부분을 제가 수업 자료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올려놓지만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아닙니다. 예, 그때부터는 이제 무조건 요 책으로 나갈 테니까 그래도 뭐 금요일부터 신청하시면 금토일 월 이렇게 화요일까지면 뭐 하여간 월요일까지면 이렇게 4일 정도 되잖아요. 4일이면 충분히 배달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배달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여간 뭐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렇게 준비를 해서 요 교재 가지고 들어주면 좋고요. 혹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여간 요 앞부분은 제가 파일로 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도 제가 출판사하고 좀 계약이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올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좀 약간 출판사의 양해를 구하고 하는 행위니까 요 앞부분 그 부분만 제가 파일로 올려놓도록 하겠고 그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 요 책 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꼭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당연히 준비를 해주시고 혹시라도 좀 하루 미뤄지는 분들을 위해서 교재를 올려놓는다는 얘기니까 화요일에는 요 교재 가지고 반드시 좀 수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뭐 금요일 바로 이 수업 들으시고 바로 신청해 주세요.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토요일, 일요일 사이에는 분명히 배달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수업 제 관건은 기억이 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 교재, 요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항목을 배워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이제 확인 문제가 있고요. 뒤에 연습 문제까지 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3번에 걸쳐가지고 여러분들 이 교재를 항목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환경에 아마 여러분들이 처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뭐 어쨌든 그렇게 반복해가지고 3번에 걸쳐서 그렇게 학습하게 되는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수업의 관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이제 확인 문제, 연습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뒤에 이제 다 확인 연습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있는데 그렇게 문제를 통해 가지고 수업을 하면 그럼 이제 공부가 되시죠. 그래서 반복해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전에 참 중고등학교 때 문제 엄청나게 풀지 않으셨습니까? 객관식 문제, 뭐 주관식 문제, 단답형 주관식 문제 이런 문제를 되게 많이 푸셨을 텐데 하여간 뭐 그렇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대학 가서는 이제 약간 서술식으로 글을 쓰고 이런 식으로 시험을 보다 보니까 참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여간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이렇게 문제풀이식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그러면 이제 공부도 그동안 좀 익숙한 식으로 공부를 하시니까 공부도 되고 또 지루하지도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그 강의 소개는 이제 3교시를 수업하죠. 우리가 저기 3교시 수업을 하는데, 이 3교시 수업이, 그러니까 제가 50분 동안 이제 수업을 하면, 그러면 진도를 너무 많이 나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땐, 중간에 뒤에 연습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별로 풀게끔 했거든요. 나와서 발표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간 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1, 2교시를 30분에서 35분가량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3교시 수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다른 수업으로 또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3교시에는 그렇게 또 오랫동안 그 수업을 원래 못 합니다. 원래 한 30분도 50분 동안 수업을 못 하고 한 30분이나 40분 내에 이제 수업을 끝내고 그러는데, 그래서 3교시는 한 18분 정도 그렇게 그 온라인에서는 그렇게 수업을 해야 여러분들 진도가 맞더라고요. 제가 저 혼자 엄청나게 많은 진도를 나가가지고 막 그러면 여러분들 수업 부담이 엄청나게 크고 하여간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머릿속에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적당한 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 2교시에는 30분에서 35분가량 수업을 하고요. 3교시에는 18분 동안 그렇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수업 내용은 이제 50분 수업한 것과 그렇게 동일하니까 이렇게 좀 약간 좀 짧다 하더라도 그래도 제가 워낙 좀 말도 빠르고 그래요. 그래서 요 내용이 충분히 여러분들께 하여간 많은 내용이 충분한 내용이 그렇게 전달이 될 거라고, 요 정도 수업을 해도 충분한 내용이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교시 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 2교시 온라인 수업은 계속 이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1, 2교시는 30분에서 35분가량 수업하고 3교시는 18분 정도 수업을 한다라는 것 꼭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동영상은 이제 3일 안에 시청해야 출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령 이제 월요일 수업이면 수요일 24시까지 동영상을 시청하면 출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일간의 그렇게 여유를 드립니다. 여유를 드리니까 하여간 3일 동안 꼭 그렇게 너무 이렇게 하루 만에, 원래는 이제 우리가 하루에 한 주가 지나가는 거예요. 아시죠? 계절학기는 지금 하루에 한 주가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하루 만에 원래 24시까지 딱딱 끊어가지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원래 그 원칙에 맞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중간에.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제가 또 온라인 동영상 수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좀 이점을 최대한 살려서 3일 동안 그렇게 여유를 두기로 했으니까요. 3일 안에는 꼭 수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추석을 좀 체크를 하도록 하겠고, 자, 그 다음에 14주차 수업 있죠. 14주차 수업은 2일 동안만, 그래서 지금 저 날짜가 이렇게 잘못 나와 있네요. 날짜를 좀 고쳐주세요. 네, 저기 2일 동안, 그러니까 1월 13일 목요일 24시까지 그렇게 출석하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가 제대로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지금 새벽 5시에 이거 지금 찍고 있는데, 제가 새벽 5시에 이거 딱 올리자마자 막 조회수가 9명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침부터 그렇게 일찍 움직이시는 분이 많은지 그때 좀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제가 이게 좀 교재를 또 수정해가지고 올려놨을 텐데, 수정본 교재를 받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그전 교재를 받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하여간 어쨌든 날짜 좀 수정이 되신 분들은 괜찮고, 수정이 안 되신 분들은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1월 13일 14주차 수업은 2일 동안만, 14주차 수업은 2일 동안만 1월 13일 목요일 24시까지 그때까지 출석을 하셔야, 그래야 이제 출석 제가 이 성적 처리 기간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성적 처리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때까지만 제가 출석을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시험은 온라인 시험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하여간 온라인 시험으로 그렇게 온라인 시험이라는 것,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는 1월 4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12시가 아니라 12시로 알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12시가 아니라 오후 2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수업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수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후 2시에 그렇게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도 1월 13일 그 수요일 오후 2시, 예, 14시에 그렇게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이제 동영상을 올리잖아요. 동영상을 올리면 그 저기 오후 2시 전까지 하여간 제가 동영상을 이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후 2시 그 하여간 그 오후 그러니까 그날 제가 뭐 저기 예를 들어 가지고 그 12월 27일 수업이다. 그러면 12월 27일 오후 2시 전에 제가 12월 27일치를 올려놓을 테니까 하여간 그 전에 들으실 그 제가 뭐 시간은 좀 약간 뭐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아침에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오후 2시 이전에 바로 전에 올릴 수도 있고 뭐 시간은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하여간 뭐 그 전에 듣는 것 그게 주 수업이다 그렇게 인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달력에 하여간 24일부터 1이라고 써놓으세요. 1이라고 써놓으시고 우리가 15주차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12월 27일이 2라고 써주시고 12월 28일 3이라고 써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한 주차씩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8주차 바로 1월 4일 때 그때 이제 중간고사를 치르고요. 15주차 1월 13일 때 바로 기말고사를 이렇게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1월 9일 그때까지 일요일까지 여러분들이 과제를 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그걸 하다 보니까 저 오리엔테이션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벌써 1교시가 다 이제 지나가는 그런 식이 되었네요. 하여간 뭐 어쨌든 제가 수업에 관련된 내용은 다 저기 상세하게 이제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우리가 좀 수업은 이제 일찍 끝납니다만 그래도 이게 명색이 한 학기 수업입니다. 한 학기 15주차 동안 그렇게 유유히 천천히 흘러가는 그런 수업이기 때문에 제가 1교시 다 쏟으면서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그렇게 해도 그래도 이 수업에 대한 소개가 하여간 충분히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이 15주차의 거대한 수업이기 때문에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어쨌든 제가 이렇게 그 강의 소개를 이렇게 말씀을 다 드렸는데 하여간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저한테 메일을 보내시든지 아니면 우리 저기 쪽지로 이렇게 올리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교시 오리엔테이션 요걸로 끝내도록 하고요. 우리 2교시부터는 우리 프린트물 수업 교재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